보면 좀 가부장적인 예.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예. 가장 가부장적일 것 같으신 우리 약사생부님께서요, 식사 시간에 국이나 찌개 같은 것을 직접 떠주시기도 하고 식사 후 자리 정리도 스스로 하시던데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첫째가 유교가 가부장적이다라고 이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례로 보면 TV나 이런 데 보시면 안동김 씨가 제사를 지낼 때 누가 장을 보러 가나요? 안동김 씨나 이런 데에서는 남자들이 장을 봐와요. 여자들이 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제사 음식은 깎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자들이 가면 꼭 깎아요. 여자들은 골라요. 제사 음식은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고 좋은 게 있으면 이거 주세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제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유교 약사생불사에서 공양을 드시고 공양을 할 때 제가 항상 국을 떠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국을 떠드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유교 약사생불사에서는 앞으로 그 상이 형성이 되고 4명이 기본적으로 4명이 식사하실 때는 관장님이 계시면 관장님이 중심이 되라, 회장님이 계시면 회장님이 중심이 되라, 총무님이 있으면 총무님이 중심이 되라. 위에 있는 자는 기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떴을 때는 기가 약한 사람이 떴을 때 그 국 맛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기가 센 자가 그 국을 떴을 때 더 맛있을까요? 서양에서 보면, 미국에서 보면 추수감사절에 보면 그 칠면조를 가장 그 대표적인 남자 어른, 여자 어른이 떠주는 거 없어요? 남자 어른이 칠면조를 칼로 잘라서 다 나눠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원래 유교 정신이에요. 이미 유교에서는 식사를 할 때도 수저를 놓는 위치가 항상 우측에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우측 손잡이가 아니고 좌측 손잡이였거든요. 좌측 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깃방매로 후려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교는 바로 화합이고 불편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밥상 앞에서도요. 왜 그러냐면 우측 손을 쓰면 우측 손만 쓰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좌측 손을 쓰게 되면 걸려버려요. 이렇게 해요. 엇갈려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옛날 어른들은요, 식사를 할 때 어머니가 떠준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식사를 차려 놓은 거죠. 맛있는 게 있으면 가장 어른한테 먼저 놔요. 어른은 해서 맛있는 게 있으면 잘라서 골고루 나눠줘. 이렇게 골고루. 실제 유교에서는 원래 그 아버지가 국을 그 앞에 있는 것은 다 떠주게 돼 있었어요. 다 맛있게 먹으라고. 그래서 바로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유교를 근본으로 했기 때문에 유교를 갖고 불교를 갖고 도교를 가졌기 때문에 삼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뿌리는 유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 앞에 국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공양을 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떠주는 거예요. 제가 떠주는 것은 기가 세기 때문에 더 맛있어요. 그리고 먹다가 제가 간이 안 맞으면 이게 뭐가 빠졌다고 해서 뭘 더 집어넣고 뭘 더 집어넣어 버려요. 왜? 저는 미각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 맛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가 더 세질까 하는 맛. 바로 여기에서 관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가 다 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가 조금이라도 더 센 분들이 국을 떠줘야 되는 거예요. 항시. 집안에선 기가 가장 누가 더 세겠어요? 아버지가 세겠어요? 어머니가 세겠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특히 유교에서는 아버지가 가장 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교에서 잘못된 상식이 뭐냐면 가부장적.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남자는 억누르고 여자는 꾀갱꾀갱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유교에서. 착각들하는 게 있어요. 심사임당이 그 신랑에게 엄청 어미했어요. 우리는 가부장적인 것을 배우면서도 심사임당이나 실제 훌륭한 부인들이 자기 남편들한테 얼마나 선생님처럼 뒷바라지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해요. 심사임당 그 남편이 심사임당을 엄청 싫어했던 거 아세요? 맨 처음에는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심사임당이 공부하세요, 과거 시험 보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하니까 남편이
짜증나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조선시대 여자들 보면 자기 남편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문을 걸어 닫고 공부를 끝내기 전까지는 오지 마세요 하신 분들이 많아요. 고구려 때도 있었어요. 평강공주요. 띠리리리 하고 있는 바보온달을 어떻게 장군으로 만들었겠어요? 바보온달에게 엄청나게 훈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온달은 평강공주의 말을 듣고 그나마 열심히 했어요. 이때 나온 말이 뭐냐면 좋은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남자는 떡 하나가 더 생긴다.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들어라. 만약에 유교가 가부장적이었다면 여자 말 잘 들으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오히려 남자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왜 유교에서는 왜 하필이면 왜 여자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사 음식을 준비하러 시장에 가잖아요. 제처하고 가면 닭 사면 닭을 제가 들어요. 제사 음식은 깎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처는 안 깎아요. 그래서 주면 제가 또 들어요. 제가 다 들어요. 나중에 제처는 휴대폰하고 지갑만 갖고 있어요. 저는 두 짐을 한 건 갖고 있어요. 무거워 죽겠는데도 안 들어줘요. 이게 가부장적일까요? 그 다음에 또 유교에서는 끊임없이 물어요. 끊임없이 맞춰나가요. 대화를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네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네가 뭘 좋아하고 이런 건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안 넘어오는 거예요. 제처도 제 선을 안 넘어와요. 저 또한 제처 선을 안 넘어가요. 넘어오면 제가 바로 혼내켜요. 예를 들면 여자들이 시집 오면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이라 했거든요. 그게 9년 동안 남자하고 맞추라는 얘기예요. 집안하고 맞추라는 얘기예요. 이 다 맞췄을 때만이 합의가 되는 거예요. 합의가 되면 제가 집안 살림에 간섭을 안 해요. 또 제처도 제가 하는 거에 간섭을 안 해요. 간섭을 서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서로 아니까 뭘 원하는지를. 이게 가부장적일까요? 가부장적이라는 것을 너무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가부장적이라는 것은 부인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혼내켜야 돼요? 안 혼내켜야 돼요? 혼내켜요. 부인이 또 잘못해요. 너무 부인들이 잘못하니까 혼내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남자가 잘못해요. 혼내켜요. 남자가 잘못해요. 또 혼내켜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자가 드세지는 거예요. 여자가 승질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혼내켜도 승질이 안 더러워져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혼내키면 남자가 깨갱깨갱해요. 그리고 여자는 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아예 싹 잡아버리는 거죠. 그냥 이런 여자하고 살면 힘들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렇게 대가 센 여자들을 보거든요. 아, 힘들어요. 저는 못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너무 남자가 여자를 잡고 사는 집을 보면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잘났더라고요. 남자들이 딱 헬섬하고 남자다워요. 그런데 이 여자들 보면 너무 현모양처요. 그러니까 잘 하다가 순간적으로 혼내키니까 남자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내키는 거예요. 이렇게 혼내켜도 남자들은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어요. 남자가 잘못한 상태에서 혼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먹고 개판 친다던가, 노름에서 개판 친다던가, 보증 서서 개판 친다던가, 이런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부인을 눌러버리는 게 있어요. 이걸 바로 가부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이걸 가부장적이 아니에요. 유교적 가부장적은 바로 남자의 권위, 남자의 강함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자의 부드러움과 내조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남자가 없는 여자가 세상을 살 때는 주변에서 무시해요. 이 여자를. 함부로 해요. 일례로 어떤 분께서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누가 대놨어요. 주차목을 엄연히 세워놨어요. 놨는데 누가 주차를 하고 안 대놓고 갔어요. 그런데 딴 차가 와서 딱 대놨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남자에게
저 가실 때 좀 주차목 좀 세워놔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남자가 딱 여자를 무시하고 뭐라고 했냐면 싫어요. 그냥 갈 거예요. 내가 안 치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럼 지금 빼주시죠. 이렇게 하니까 뭐 고발하려면 고발해봐요. 안 빼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자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왜 여자가 있을 때는 왜 그렇게 함부로 했을까요? 그런데 그 남자가 만약에 나갔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갈지라도 얘 대놓고 갈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남자가 강한 집안일수록 그 집안의 틀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가부장적은 남자가 짓누르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항시 여자는 여자의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강할 때는 강하게, 부드러울 땐 부드럽게. 저는 보편적으로 강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할 때는 알랑방구 엄청 껴요. 예를 들면 제가 결혼한 후에 저희는 유교 집안이라 잘못하면 그 꼭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 9년 동안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처가 잘못할 때는 제처는 묵뚝뚝했거든요. 고지식했거든요. 잘못해도 뭐가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을 더 나게 하는 거예요. 천자문 써 이랬거든요. 이유 없이 쓰는 거예요. 천자문을. 날 새고서 천자를 다 써요. 그럼 제가 일어나서 확인을 꼭 해요. 다 썼나 안 썼나. 한 몇십만 자 썼을 거예요. 하도 잘못해서. 제처는 유교 집안이지만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조실부모에서. 그런데 저는 유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딱 잘못을 해요. 그럼 제처가 승질이 나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알랑방구 껴요. 그럼 제처는 저를 안 혼내켜요. 그래서 저는 천자문을 쓴 적이 없어요. 알랑방구를 잘 껴서. 그런데 왜 제처는 알랑방구를 못 껴서 왜 천자문을 썼을까요? 이게 바로 유교 집안이냐 아니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유교를 배운 집안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아버지일지라도 할아버지일지라도 아무리 귀한 자일지라도 잘못할 때는 빨리 인정하라. 빨리 인정하고 잘못한 것을 미안하다라고 고하라. 그런데 제처는 조실부모 하다 보니 부모에게 못 배웠어요. 유교 집안은 유교 집안인데 못 배웠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적은 어떤 면으로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너무 나쁘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가부장적이라는 것은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가부장적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가부장적이라는 것은 가족 중에 강한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약한 내 부인과 내 자식을 보호하고 감싸라라는 뜻이에요. 가부장적이라는 뜻은.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가부장적은 아버지가 강해서 어머니를 누르고 자식을 누르고 막 억압 속에서 짓눌림하는 걸 가부장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적이라는 것은 정확한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가부장적인 게 나쁜 언어로 통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 정해진 언어를 순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의미를 깨우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세요.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영세민이 있었어요. 영세민은 너무 가난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해요. 쌀을 보급을 받고 저도 어렸을 때 영세민이었어요. 그리고서 인권이나 가족부에서 영세민은 안 된다. 너무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 사람네들 약화시키는 행위다 해서 뭐가 있었냐면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생활보호 대상자도 안 된다 해갖고 지금 또 뭐라고 해요? 차상위 계층자라고 나오죠. 그런데 또 차상위 계층자도 또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네들이 뭘 항시 할 때는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너무 바꾸려고 하고 또 바꾸려고 하고 세대가 다르다고 바꾸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바로 가부장적이라는 언어 또한 안 좋다. 미국 봐라, 유럽 봐라, 선진국 봐라, 그렇게 하냐? 엄청나게 한심한 일이에요. 가부장적인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 가부장적인 것을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아버지는 항시 강해야 돼요. 집안에는 꼭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자만 있으면 개무시 당하잖아요. 남자가 있으면 개무시 안 당해요. 그리고 그 남자의 강함으로써 이 집안을 강하게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부부간에도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잘못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왜 잘못했는가를 꾸짖어 줘야 돼, 서로 간에. 이게 바로 가부장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항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저 제사상이나 음식 사러 간다던가 시장에 가면 제 손에는 꽉 차 있어요. 저하고 아마 장을 보고자 하신 분들은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예. 돈 드려. 2만 원 드려. 이제 제수 음식을 다 샀습니다. 되도록이면 제수 음식은 귀한 거, 최고 귀한 거, 최고 좋은 거, 요 제수 음식을 지내야지 정성이 다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시죠.